자, 합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157, 157, 157. 자, B 파트 해수의 수온 바닷물 온도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표층 그렇죠? 표층 수온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층은 너무 깊어. 자, 심층 수온은 심층 그 바닷물 맞죠? 심층 수온은 몇 도 정도 될까요? 맞아요. 몇 도? 영어 몇 도? 30. 영어 30도? 근데 국내에서 내가 끝내고 그 시내 그러니까 심층 수온 해봤자 뭐 바닷물이야 물? 물이니까 물이 0도가 되면 그때부터 얼기 시작하고 그럼 저 밑에 있는 바닷물은 그럼 얼음이야? 맞죠? 아니 그 정도 뭐 영상 이런 거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바닷물 온도 몇 도일까? 0점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일단 가벼운 것은 위에 있고 무거운 것은 아래에 있고 그게 뭐냐 밀도인데 그 우리가 물도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어떤 그 열팽창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대체로 더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대체로 더 감소하는 거. 감소할 때 물이 이상해. 물 경우는 4도씨일 때가 부피가 가장 작아. 뭘 사무실이 있고요. 4도씨 4? 그러니까 영상 4도 4도씨에서 영상 4도에서 가장 부피가 좀 작아 부피가 그 뒤에 또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도씨의 물이 밀도가 가장 큰 거다 오케이? 밀도가 크면은 그러니까 뜨게 가라는 게 열도 큰게 부피가 적은 거고요. 밀도가 크다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거운 거예요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 밀도가 크면 무거운 거 근데 무거운 것은 가라앉죠? 가라앉죠 가라앉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바닷물 되게 4도씨 4도씨는 영상 4도니까 물이 얼어 안 얼어? 안 얼죠? 안 얼다 보니까 그 생명체에 이르는 세포가 파괴가 안 됩니다. 그 생명체 보면 세포 내에 있는 그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이 물인데 물이 얼면서 팽창하면서 세포를 파괴시켜. 됐나? 미친 해수가 그러니까 심층에서는 영하가 아니고 영상이니까 얼음이 안 생기니까 세포가 안 파괴되는 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됐나? 그래요? 아무튼 가장 낮은 그 수온, 그러니까 심층 수온이 얘는 대략 약 4도씨 된다. 라고 보는데, 그죠? 영하는 아니고 4도씨. 자, 해서 표층 수온인데 표층 수온이 그 심층 수온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태양빛 때문에. 그죠? 태양에너지. 그래서 태양에너지 받다 보니까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 표층 수온 분포 특징인데 밑에 나오는 세계지도랑 같이 봐요. 세계지도. 세계지도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표층 수온은 약 0에서 3도씨 되죠? 그래서 0에서 3도씨인데 영하 없다. 그지? 왜냐면 이제 물이 있는 그 구간은 0도씩도 있으니까 영하가 되면은 물이 얼죠. 어느 물 없는 거죠? 영하가 없거냐? 0도씩부터 0도쯤 있지? 0도씩부터 3도씨 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 그것도 뻔하다. 저희도 위치가 어디에? 적도고. 그리고 거기도 어디야? 여기 극지방.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 갈수록 수온이 더 낮아. 뻔한 거 아니야? 적도는 덥고 극지방은 춥고. 왜 그러지? 그것이 뭐냐면 지구도 동그래. 동그란 지구이다 보니까 저기 태양광 에너지 해보기. 태양광 에너지가 똑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정도가 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적도지방은 똑같은 면적 그 태양광 많이 오는데 극지방은 약간 비스듬히 오다 보니까 똑같은 면적에 받는 태양광 에너지 양이 더 적어. 그러다 보니까 덜 받아서 더 추운 거. 우리 그 예를 후레쉬 일제로 나가는 후레쉬를 보면 바로 딱 비추서 볼 때랑 그리고 약간 비스듬히 비칠 때 별로 똑같아요. 그래서 적도지방은 태양광 에너지 많이 받고 극지방은 적게 받는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나무 넓고 에너지 가행이고
그리고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이고. 그래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거 비교하면 그 모습이야.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부탁. 아이고. 그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보면은 잘 봐. 그 모습이 보면 대양이 중심부랑 그리고 대륙 연안, 그죠? 대양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대양이 어디야? 대양 어디야? 바다. 대가 이제 큰데 양은 이제 바다야, 큰 바다. 우리가 보면 그 태평양, 대서양 그런 것들 큰 바다. 그거 말이에요. 그 바다의 그 가운데랑 그리고 대륙 연안이 어디 보여? 그냥 바닷가. 어디? 대륙지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해안가인데. 수온의 온도 변화. 수온 변화는 대륙 중심보다 대륙 연안이 더 크대. 지금으로 보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양. 그리고 대륙 연안 바닷가. 연안. 근데 대양의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이 수온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해봤자 물하고 육지, 물하고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과 육지에서 비열은 누가 더 크냐면 비열이 비열에는 비열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온도 높여. 높일 때 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1kg인 물질을 1도씨만큼 온도 높이려고 하면 열 필요해. 이때 그 주어진 열. 이때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열이다. 이것이 비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1kg이고 1도씨 높이려고 할 때 열 많이 줘야 돼. 열 많이 줘야지 그냥 1도 올라가요. 그리고 비열 작은 경우는 똑같이 1kg이고 1도씨 높일 때 열을 좀만 줘도 1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비열 큰 것이 온도 변화 더 작고, 오죠? 그래서 비열 작은 것은 온도 변화 큰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비열은 중2 때 배우고 아니면 이제 고3 때 화학을 배우고 화투도 배우고. 근데 비열에 대한 그 기본 개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대륙 연안이 비열이. 일단 해봤자 대양 중심은 이제 물이고 그 대륙 연안 해봤자 이제 그 육지 정도 떨려. 그래서 물은 참고로 비열 1인데 1kcal kg 도시. 물 비열 1이야. 1인데 물 비열 1은 좀 큰 편이야, 참고로. 대륙은 보면 이제 0. 얼마밖에 안 돼. 그래서 비열이 크고 비열 작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더 적어. 오케이? 그리고 자 대륙 해봤자 대륙 연안에 있는 그 바닷물은 대륙 때문에 그 비열이 작은 대륙 때문에 대륙은 온도 변화가 크다고. 여름에 온도 많이 올라가고 겨울에 온도 많이 더 내려가고 한 거다 보니까 그 대양에 비해서 대륙 연안이 온도 변화가 큰 거야. 그러니까 수온에 대한 온도 변화가 더 큰 거다. 그래서 수온 자체가 어떤 변화를 보다 수온 바로 옆에 있는 그 대륙 때문에 대륙이 비열이 작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커가지고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더 나타나. 대륙이 그냥 바다보다 비열이 더 작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거. 나중에 우리 3단원이죠. 3-2인가 보면 또 나왔으면 그때 나올 거야. 그때도 보면 그 회로풍이가 뭐 나오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그때 또 나온다. 그리고 좀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예요. 그것을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비열을 모르면 왜? 라는 거. 그렇죠? 해봤자 뭐 비열 다시 좀만 오래 알면 돼. 계산 문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계산 문제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거니까 비열에 대한 어떤 정의만 알면 돼. 어떤 그 특징만 알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등수음선이 뭐냐면 얘는 온도가 똑같으니까 바닷물 온도가 똑같은 곳을 다 이연선이야. 라고 할 때 뻔하지만 적도지방은 덥고 그리고 극지방은 춥고. 그래서 주로 그 위도는 거의 나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등수음선은 위도로 나가는 모습으로 거의 다 나타나.
이거랑 똑같은 모습. 거의 100%보다 거의 닮은 거. 또 우리 책에 나온 이제 등소선인데 잘 보면 그 세로보다 가로야 가로. 가로다 보니까 이제 저 그냥 적도 지방은 거의 온도가 몇 돼? 30도, 뭐 28도 한다고. 위로 올라서 온도 더 내려간다. 24, 22, 18, 19. 온도 낮은 부분을 촘촘히 긁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등수선에는 온도가 똑같은 지점 이은선이야. 앞선처럼. 같은 그러니까 등압선은 암력이 똑같은 기압 똑같은 선이고 얘는 그 온도가 똑같은 곳에 이은선이야. 대체로 보면 위도랑 거의 나가는 모습이야. 100% 똑같다 이거잖아. 대체로. 그죠? 그런 모습. 그래서 보면은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거의 뭐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비슷하고 그리고 뭐 해류나 용승을 봤는데 해류는 바닥을 흐름이고 용승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아래에 있는 바닷물 위로 올라오는 거. 용승 올라와서 뭐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해수의 순환에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바닥 그러니까 심층 아래에 있는 그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 참고로 아래에 있는 물은 온도가 높게 낮게 낮죠. 그래서 표층과 비교하면 온도 낮다고. 낮은 그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낮은 바닷물이 올라오면 그럼 수온은 어떻게 돼? 낮죠. 그렇게 되는 거. 저희는 이제 그 등수선 아무튼 그러니까 유도랑 나가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해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람이 돼요.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달려요. 그래서 보면 거의 나가는 모습이 약간 쉬워진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부는 것대로 해류도 다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거. 그렇죠? 나는 나타. 그죠? 날도에 영향받는 대양의 서한. 그죠? 대양의 서한이 뭐야? 서쪽이. 그죠? 대양이니까 바다가 이제 그 기준이고 바다의 서쪽 여기 여기. 바다의 서쪽은 여기는 어려운 이것이 곧 그 난류고. 저희가 서쪽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양이 서쪽. 이쪽이 서쪽 아니에요? 여기 태평양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대륙 말고 대양. 바다가 기준이야. 바다가 기준할 때 그때 바다가 기준하면 바다의 서쪽, 바다의 동쪽. 서쪽이 기준으로. 얘는 바다의 서쪽, 바다의 동쪽이라는 거. 델타 보면 이쪽은 이제 올라가는 건 좀 내려가.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 흐름이야. 우리 뒤에 뭐 하겠지만 그 무역풍 그리고 편서풍 좀 그림 좀 그려주면 적도 딱 그리고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돼요. 라고 할 때 그 무역풍 이렇게 불러. 무역풍이고 아니 편서풍 이렇게 편서풍이에요. 두 가지만 보면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북반구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 공기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야. 됐나?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륙을 좀 그리면은 화면 좀 지우자. 화면 좀 끄고. 아이고. 이것은 뭘까요? 자, 맞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세개 주는데 그때 보면 그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은 반자르고.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은 이렇게. 남반구는 그 반대로 한다고. 그래요?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저희도 중위도야. 무역풍, 편서풍 이렇게 돌아가.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시계 방향 돌아가. 이건 우리가 이제 그 3-2단원 이제 나와 보면 그때 이런 거 배워 이런 거 한다고. 바람 불고 자연 바람이 지상에 바람이 휘어 곡선 이유는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해줄게. 곡선이 휜다고. 휘다 보니까 돌아가는 거. 크게 보면.
북방구. 근데 밑에는 왜 대칭. 그 대칭의 이유도 그 3-2할 때 다시 또 설명해주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주고. 지금부터 하면 좀 시간 걸려요.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지구과학이 보면은 1단원 때는 주로 암기, 2단원부터 슬슬 이제 이해하는 점. 우리 뭐 2단원인가? 3단원인가? 3단원? 아니 2단원. 아 맞다. 총 3개다. 3개. 3개 단원이면 그치 3-2에서 나와. 3-2에서 이제 해역 대기인가? 지금 해수고 뒤에가 이제 응? 응? 뒤에가 2-3 제 대기와 해양 상호작용 그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2-1이구나. 그리고 뒤에가 2-2 2-2단원 그래서 대기와 해양 상호작용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아마 이제 다음 수업이나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시계 방향을 다 돌다 보니까 그 대양이 서쪽은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올라가고 그리고 대양이 동쪽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내려간다. 오케이? 잘 보게 되면 얘는 근원이죠. 근원 여기 또 올라가는 거. 얘는 처음 근원, 얘는 여기 위에. 자, 적도지방은 수온이 어때? 수온이 높죠? 높은 그 바닥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따뜻한 바닥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물론 위라고 하면 되게 위로 보이더라는 거. 그래서 따뜻한 바닥으로 이동하는 거. 얘 이름은 난류고. 오케이? 그래서 근원이 따뜻한 데서 오는 거니까. 얘는 처음부터 차가운 데서 있는 바다가 오는 거지. 얘는 이름은 한류. 저희 책이 어디 나왔어요? 뒤에 나와. 나중에. 근데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지금 우리 배우는 그 내용에서 지금 나오는 거 좀 설명 먼저 해줄 거고. 이거 다시 됐고.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 그지? 난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 이만 뜻이야. 응? 서안이 뭐야? 서안이 자르고 한류 영향받는 대양이 동화보다 한류 영향받는 대양이 동화보다 수온도 높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 뭐 설명 먼저 해줘야 되니까 설명 먼저 다 한국분이고 포스트잇 좀. 자, 그래서 보면은 그 난류 영향받는 것은 그 대양이 서쪽 그리고 한류는 대양이 동쪽인데 그때 기준은 바다고 대륙으로 하면은 대륙이 문제 난류는 대륙이 어느 쪽이게 난류는 대륙의 어느 쪽에 있는 거? 대륙이 동쪽. 대륙이 동쪽. 대양으로 하면 서쪽이고 대륙으로 하면 동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기보다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동사가 어딘지 봐야 돼.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 위치와도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다 달라져. 우리나라 경우는 울릉도가 있는 데가 동해야. 동해인데 일본이 보면은 울릉도가 있는 뭐야? 서해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우는 인천 쪽, 저기 서해제. 중국은 동해. 달려야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상 좀 달려야게. 그래서 대륙이 동쪽은 난류. 그리고 대양이 서쪽은 난류. 같은 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난류 영향이거든. 난류 영향. 난류다 보니까 해안가 지역이 다른 그 내륙지방보다 겨울 되면 온도가 좀 더 높아.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산에는 그 한겨울 되면 눈 잘 안 온대. 한 2년 전인가 그때 보면 약간 2월달인데 잠깐 보면 이제 부산인데 2월달 영상 20도 넘고 그래. 난리 때문에. 뭐 이상 기후도 있지만. 그래서 2월달이면 그때 서울도 되게 추웠는데 영하 뭐 되고 했는데 부산은 뭐 20도 넘고 하는 거서 반팔 입고.
그 정도. 그 물론 짧은 기간 그래. 그 참고로 이제 미국 LA죠. 이쪽은 한겨울 되면은 한류. 겨울은 춥지? 근데 한류도 와. 그러니까 더 추운 거. 더 춥다 보니까 그 한겨울 되면 이제 바닷가도 얼고 눈부라치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이쪽에서만 그런 거고 오늘의 경우는 한겨울에 바닷가에서 뭐 눈부라치고 없어요. 그냥. 그거 말지 날리 때문에 달려오게. 그래서 또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 난류와 한류 쪽은 바닷물이 온도 높고 한류와 한류에서 바다 온도도 낮다는 거야. 그지 이거야? 이거가. 아까 난류가 대륙이 동쪽. 한류는 대륙의 서쪽에 있는. 그죠? 그럼 현재 이곳이 한류? 한류는 대륙이 서쪽. 그래서 동서는 기준이 달라지면 다 달라져. 동서는 남부는 특히 뭐 크면 없고 그것만 좀 잘 주의하면 돼. 실험 문제는 약해. 그래서 그 대양을 알려주고 대륙을 물어봐. 맞잖아. 맞나? 우기면 안 돼요, 그죠?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운다는 것보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 이해는 좀 필요하죠. 질문. 없으면 다음 아래가. 이제 뭐냐 그 그래프인데 표점 수원이 그 모습인데 위도 높죠? 아니 위도가 적도는 온도 높고 그리고 극제만 갈수록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 에너지. 그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제일 처음 나온 거거든. 태양광 에너지. 또 합니다. 자 연직 수업 문법 보자. 연직이 뭐냐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갈게. 그때 수업이 변화에 대한 거 그거야. 얘를 좀 설명 먼저 해주면 지워버리겠어요. 찔러버리겠어요. 그 어느 실험이 있냐면은 간단한 거. 먼저 그 수조에다가 물 담고 여기다가 이제 온도계 꽂아. 온도계 깊게 얇게 온도계 꽂아. 온도계 그리고 온도를 측정해. 그러면 이때 아이고 그 깊이에 따른 그 온도 변화 하면 온도 어떻게 해? 다 똑같다?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하면 여기다 이제 스탠드 전열기 설치하면은 이것 때문에 위에는 열 많이 받고 밑에는 덜 받고 아래는 못 받고 하는 거니까 온도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오케이. 저 부분에서 위에 있는 표층은 위에는 열 잘 받으니까 손이 올라가고. 점점 조금 가고 마지막에는 아예 하나 어차피 해봤자 깊은 거다 보니까 못 통과한다고 못 들어. 그래서 다 똑같은 거야. 있으나 없으나 있고 이 전열기가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다 추가로 여기다 이제 바람 불다 보니까 물이 이동하는데 전부 다 섞이지 못하고 위에만 섞여. 섞이다 보니까 섞이는 곳은 온도가 일정해져. 그래서 모습 좋게 돼. 됐나? 이렇게 돼. 온도 일정하잖아. 거기만 일정. 섞이는 이 부분만 일정한 거야. 섞이는 거 있다. 그죠? 얕은 여기까지만 바람이 다 섞이는 거. 바람 더 세게 더 불면 더 깊게 더 섞이고, 약하면 조금만 위에만 낮게 섞이고 하는 거. 세게 불면 더 길어지는. 더 깊게. 더 세게 하면 더 깊게 더 되는데, 세봤자 전부 다 섞이기 힘들어 이게. 그래요? 하여튼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바닷물의 연직에 대한 온도 변화 보면은 일정하다가 또 감소할 때도 일정한 모습. 그래서 총 3개 나눕니다. 3개 나눠. 오케이? 나눕니다. 그죠? 나눴을 때 여기는 섞일지. 섞이는 층이다 보니까 이름은 혼합층이고 혼합층. 그 시선에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범위예요. 저 실험 내용 약간 빈칸 채우는 것처럼 나오는. 실험을 주어지고 물을 수도 있고 하는 거. 어떤 건 되게 뻔해. 근데 이 실험을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 그래. 중학교 때 그때 바다 해수욕 그때 나오고 지금 또 나오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저 제일 위에 이유 2층 이름 혼합층. 그 시성이 원래 이상한데 더 이상. 만약에 혼합층 섞여. 왜 섞여? 바람이 우리 바람. 그대는 바람. 그 증범용 바람. 그대는 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그대는 뭐나? 언제나 제목만 그왜 그 가요톱텐 진범용 올저도 1위였나? 그때 좋았죠. 그때는 그 가수들이 그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춤보다 가수, 그러니까 가창력. 어느 순간부터 보면 랩이랑 그리고 댄스로 바뀌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노래 가사보다는 그 리듬. 오늘 노래하는 그 뭐지? 울팔에 나온 노래인데 근데 얘기 아 그대 빠라바밤 그것이 그 대학가요죠. 신해철. 엄청 옛날 거 아니에요? 88년도 그죠? 88. 그때 그 신해철. 우리 지금 신해철 지금 그 사람 뭐거든? 의료사로 지금 죽었지만 그때 보셨어요? 방송 그때 대학가에서 봤을 거야. 88년도 하나 보셨어요? 물론 난 다 봐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때문에 실시간 TV로 하는 걸로 실시간은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대학가요제랑 그리고 이제 강명가요제 두 가요. 그래서 대학생들 또는 젊은이들이 그 뭐랄까 그 창작 노래에서 그 경연하는. 거기서 그때 1등부터 2등하면 이제 일반 그 가수들과 같이 이제 그 그냥 가요 가수 노래 부르고 하는 거팀 나오고 한다고. 그때만 좋았죠. 그때 엄청난 그때 막 처음 들어본 그런 리듬감. 그 전주도 길어. 전주 긴데 좀 약간 지루하지 않아. 갑자기 막그막한 그때 엄청 했죠. 그것 때문에 신해철 이제 많이 뜬 거죠. 그때는 그 대학교 캠퍼스의 낭만 보통 기타하고 청바지 캠퍼스의 낭만이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취업난. 뭐 대학 1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아주 학점 딸리면 안 된다고. 예전에 보면 군대 갔다 온다고 공부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러면 밀리죠. 아무튼 그래요. 혼합층 누구 때문에? 바람. 다음에 저기 깊은데 저기 가운데가 좀 좁다고? 깊은데 너 이름은 너무 깊어. 그래서 이름은 심해층. 심해층 경우는 바람 너무 깊다 보니까 바람 해봤자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드 해봤자 아무 변화 없어. 다 이쪽으로 너무 깊어. 심해층이고 다음에 가운데 거는 여기인데 이 이름은 물론 파란 거 이거 빨간 거 아니고 파란 거. 얘의 경우는 갑자기 온도가 변하는 거야. 변하는데 갑자기 이제 온도가 이제 점프하는 거. 점프하다가 이제 그 한자어로 뭐냐면 도약하는 거. 그렇죠? 갑자기 온도가 도약하는 거. 도약하는 거. 쓰는 거. 도약하는 층이다. 그래서 온도가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도약하는 층이다. 그래서 이름은 수온 약층. 가운데가 수온 약층이에요. 오케이? 되십니까? 그래서 수온 약층이 생기는 이유 누구 때문에? 햇빛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태복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겨요. 태복이. 오케이? 됐죠? 근데 이것이 기본이고 혼합층은 발열 때문에 생긴 거다 보니까 발열이 세게 볼수록 더 깊게. 오케이? 그리고 자 수온약층을 해봤자 그 끝층과 심층 서로 간에 온도차가 클수록 더 잘 특징적으로 더 잘 나타나. 만일 두 개 온도차가 없으면 수온약층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끝층과 심층 사이 차이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잘 나타나는 모습이야. 층과 실층 사이 온도 차가 커야 커야지. 잘 나타나는 수온약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 개의 또 보면은 중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특징 보면은 저위도는 따뜻해요. 따뜻한 것이 포인트고, 다음에 중위도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 바람이. 그리고 고위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위도는 따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그 중위도, 고위도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더 높아. 그런 거다 보니까 심층에 봤자 온도도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구 어디 다 똑같아요. 심층. 다 똑같은데 그 저희들은 표층 수온도 더 높다 보니까 수온층이 잘 보여.
수온층 잘 보이고. 그래서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된 지역은 저희도. 다음에 중위도는 바람 세게 불어. 바람 세게 불다 보니까 이거 혼합층 두 개도 더 두꺼워.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고위도는 없어요. 고위도 이거 고위도 끝. 자, 고위도는 해봤자 바람도 뭐 세게 부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양 박사 에너지도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다. 참고로 이때 온도 몇 도일까? 이 온도 약 몇 도? 약 4도씩. 다 똑같다. 좋네요. 우리가 책 맞다 잠깐만. 수능책 특징이 좀 더 다시 하면 되고. 그래서 내용이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보면 된다. 시간이 이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깊이에 따른 수능 반응은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 뭐야 혼합층 그리고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 나눈다는 거 봐야 되고. 깜짝 없었나요? 또 혼합층 뭐 다 똑같지만 바람의 포인트 그렇죠? 바람의 포인트. 다음에 심해층은 딱히 없다. 한 수온층 저것이 온도차가 있는 건데. 채워려. 좀 크게 확대. 펴져라. 무엇을 보냐면 그래프. 그래프를 다시 크게 확대해서 보면 네. 그렇죠. 잘 보시면 돼요. 수능층에서 A, A랑 B. A랑 B에서 누가 위에 있는 거게? 위에 있다 없으면 그러니까 위 안에. 물 B가 위에 있고, 또 A랑 B에서 누가 온도 더 높게? B 있죠. 이게 뭐냐면 B는 이미 온도 높고, 그리고 A는 온도 낮아요. 우리 그 물질의 특성 보면은 온도가 높은 것은 위로 올라가고 또 온도가 낮은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섞여. 그것이 뭐야? 대류인데 얘는 이미 온도가 높은 것이 이미 위에 있지. 얘는 온도가 낮은 이미 아래에 있지. 그러면 대류가 있어 없어? 대류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얘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라면 물 끓이면 김 나오지. 김 어디로 가? 위로 가.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차갑지? 그 찬 흰 그 연기 어디로 가? 밑으로. 그래서 온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위로 가고 온도 낮은 곳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뭐라고? 대류인데 이 수온 같은 경우는 온도 높은 곳이 이미 위에 있고 온도 낮은 곳이 이미 아래에 있어. 그러면 얘는 물 이동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물 이동 없으니까 대류가 없는 거야. 그럼 어쩌려고? 그래서 이 수온 같은 경우는 이런 온도 변화 지금 받는 거다 보니까 물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위랑 아래랑 서로 간에 어떤 물질 또는 에너지 이동을 막아줘. 신이랑 혼합층이랑 섞이는 걸 막아주죠. 두 개 뭐 섞일 수 없잖아. 그치? 가운데서 이제 보통 이동해야 할 때 섞이지. 가만히 있으면 보니까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막습니다. 수은 약층이 막아주는 차단.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그 이동을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오케이? 얘는 특징. 건데 시험 문제에서 보면 잘 나와. 시험 문제 보면 이제 수능 그러니까 연직 그 분포를 통해서 각 부분 A, B, C에서 어느 부분에도 뭐 특징 나온다고. 그러니까 걔가 좀 어떻게 보면 빠른 거. 대류가 없으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위랑 아래랑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차피 이동할 수 없는 거야.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뭐 점수 만들면 이동할 수 있지. 점수 안 만들면. 하지만 자연적으로는 힘든 거. 괜찮은 거다. 이것이고 그 소년층의 특징이다. 이거 보면 돼요. 질문. 만약에 그 섞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면 다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표층과 그리고 이제 그 핀층 서로 간의 그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가 있으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약간 더 고른 모습 되겠는데 저 수능층 때문에 이동을 막아줘야 돼. 막아서 보니까 저 이동하기 힘들어요. 55분.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대류가 없으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정 불안정
안정한 층.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비슷한 것이 보면 우리가 그 대기에서 대기 우리가 이제 그 높이들 언제 변화를 우리가 대륙권, 선층권, 중앙권, 멸권. 그때 보면 대륙권이랑 그리고 중앙권 대류가 있고 그다음에 선층권 그리고 멸권 대류가 없어. 어떤 보니까 그 선층권과 그리고 멸권은 안정한 층이라는 거. 그리고 대륙권이랑 그리고 중앙권 대류가 있으니까 불안정한 층이다. 볼 수 있는 거. 호환증 그럼 물이 이동하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섞여.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혼합층 가지고 뭐 불안정하다 이렇게 딱히 말하지 않는 거냐? 그냥 섞인다 이 말이야. 되십니까? 옆에는 그래프 좀 해야 되네.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만 더. 다음 페이지 유도별 해양 층상 구조까지만 하고 끝나자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밀도는 다음이고 저유도는 표출 수온이 높고 다음에 주유도는 바람이 세게 불어.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고유도는 없어요. 그렇죠? 좀 지우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먼저 중위도는 바람이 세게 불어. 세게 불다 보니까 혼합층이 더 깊게 나타나. 오케이? 중위도, 그렇죠? 중위도 더 깊어. 깊다라고 하는 뿐이 온도가 더 높다고 하는 거 아니야? 바람이 더 세게 불어. 원래 그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중위도에서 더 바람이 더 세게 불다 보니까 혼합층도 더 두꺼워. 포인트, 그죠? 이거다. 포인트, 그죠? 그리고 저위도는 특징은 바람보다는 온도.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많이 받다 보니까 온도도 높아. 그래서 표층 수온 온도가 더 높다. 그렇죠? 높은 뿐이고 혼합층 두꺼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은 아니니까. 바람은 안 불어요 저희. 비교하면 중위도가 세게 불고 바람 안 불면은 혼합층 없지. 근데 혼합층 있잖아. 바람 세게 분다. 바람이 이제 세게 불지는 않는다. 적게 불. 약하게 분다. 그래서 중위도랑 비교하면 약하다. 오케이? 바람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보면 바람 좀 불지만 약하고 그리고 표층 수온은 높고 그리고 심층 수온은 일정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표층과 심층 차이 큰 거야. 크다 보니까 수온층이 가장 잘 발달한다. 그렇죠? 수온층은 표층과 심층 차이 온도가 크면 더 클수록 더 잘 발달하는 거.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고유도는 없어요. 똑같다. 없어. 우리 다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해봤자 저희도 중위도가 메인이에요. 질문. 그래서 없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밀도. 좀더 마지막에 딱 좋은데 이거 하면 또 옆 페이지 설명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서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끝.